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최근 미국이 동맹국 정상들을 상대로 한 감청 활동을 해온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감청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제외되었다고 하는데요. 캐나다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은 미국의 도청 대상이 아니라 협력적인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합니다. 일본 NHK 방송은 1일 미국은 영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4개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첩보 활동을 펼쳐왔다고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방송에서 인용된 미 정부 당국자는 미국 정보당국인 NSA는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라 불리우는 일부 동맹국과 서로 첩보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만 한국과 일본, 독일 등 다른 동맹국들은 모두 첩보 행위의 대상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일컫는 것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세계 각지에서 서로 협력해 첩보 활동을 펼치는 등 정보 수집을 둘러싸고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각지의 미군 기지와 대사관에 정보 수집을 위한 거점을 두고 있으며 일본에도 통신을 감청하는 시설이 있다고 NHK는 덧붙였습니다. BC주의 음주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최근 대형마트에 리코어 스토어를 입점하는 방향으로 마트에서의 주류 판매를 논의 중인 정부에 주유소에서도 주류 판매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공식 요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음주법 개정을 준비 중인 BC주 정부가 일반 마트에서의 주류 판매 허용에 대한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쉐브론 주유소가 공식 문서를 통해 주유소에서도 주류를 판매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쉐브론 캐나다는 BC주 전역에 모두 161개의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으며 각 주유소에 편의점 형태의 마트와 커피 스테이션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드리안 번 쉐브론 대변인은 이번 요청은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류 구입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선택에 대한 존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음주법에 변화가 생길 경우 주유소 역시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쉐브론 측은 이미 미국의 여러 주에서 주류를 판매해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여러 위험 요소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주류 판매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의 파트너십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음주법 개정을 주관하고 있는 존 얍 장관은 쉐브론 측의 요청을 검토해볼 것을 약속했으나 현재 논의 중인 마트에서의 주류 판매 방안에 주유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편 음주법 개정 관련 주민 의견 접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오늘 1일까지 마무리됩니다. 11월 1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따돌림 방지에 대한 법이 발효됩니다. 고용주는 이와 관련해 매니저급에게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BC주 노동안전청이 주관하는 직장 내 집단 따돌림 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이 오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직장 내 괴롭힘 및 따돌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주가 보여야 하는 노력을 매뉴얼한 것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서 향후 BC주의 고용주들은 의무적으로 매니저 직급의 직원들에게 따돌림 방지 교육을 해야 하며 이 문제에 대한 연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다른 직원들과 갈등이 있는 직원이 고용주에게 상황을 말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시행 세칙은 각 고용주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집단 따돌림 방지법의 자세한 내용은 노동안전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UBC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학생들이 대학 당국의 안전대책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피해자에게 조심하라는 캠페인 대신
가해자들이 성폭행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30일 저녁 UBC 대학 교내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성폭행에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UBC 학내에서 지난 4월 이후 동일범 소행으로 추정되는 성폭행 사건이 6건이나 발생하면서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학생들 스스로 집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했으며 과반수가 여성이었으나 남학생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교내 성폭력 문화를 잠재우고 캠퍼스에 안전한 밤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집회에서는 최근 연쇄적으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키라 스미스 테이그 양은 학교 측은 여학생들에게 조심하라는 주의를 줄 뿐 남학생들에게는 어떠한 경고도 하지 않았다며 학교 측은 성폭력을 조심해라가 아닌 성폭력을 그만두라는 데에 더욱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한 남학생은 자신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해 남성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참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밴쿠버 RCMP는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발표했으며 UBC 안전담당 부서와 함께 범인 검거를 위한 탐문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는 3일 일요일 새벽 2시가 1시로 조정되면서 올해 서머타임이 해제됩니다. 흔히 서머타임이라고 하는 일광 절약 시간제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피레침을 발명한 것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초기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합니다. 1784년 벤자민 프랭클린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낮 시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어 일광절약 시간제를 제안했습니다. 일광절약 시간제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 독일에서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북미에서는 미국에서 1918년 잠시 시행하다가 이듬해 의회에서 폐지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 중 부활해 한때 전쟁 타임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미국 각 주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되다가 1966년 존슨 대통령의 인준으로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접해 있고 생활 및 경제 등 전 분야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미국의 썸머타임을 그대로 받아들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3월 두 번째 일요일에 시작해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 해제하는 현재의 법안은 2005년 조지 부시 대통령 때 확정돼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일광절약 시간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시행하는 지역과 안 하는 지역 간의 혼선, 인위적으로 시간을 바꾸는 것에 따른 생체 리듬의 파괴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럼에도 각국이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태양광을 이용하는 시간을 늘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일광절약 시간제로 하루 1만 배럴의 원유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7일 밴쿠버에서 은퇴 경기와 현지 팬 세레모니를 가졌던 이영표 선수가 한국에서 다시 은퇴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밴쿠버 화이트캡스에서 현역 은퇴를 선언한 2002년 한일 월드컵 주역 이영표의 은퇴식을 한국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은퇴식은 오는 11월 15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스위스와의 국가대표 친선 경기에서 아듀 넘버 12 행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이번 은퇴식은 대표팀에서 줄곧 등번호 12번을 달고 뛰었던 이영표를 기리기 위해 아듀 넘버 12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영표는 1999년 6월 12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코리아컵 멕시코전에서 A매치에 데뷔했습니다. 이후 아시안컵 3차례, 월드컵 3차례에서 한국팀 부동의 왼쪽 풀백으로 활약했습니다. 통산 A매치 127경기의 출장으로 이는 홍명보 감독 135회, 이훈재 132회에 이은 한국 선수 A매치 세 번째 기록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런 이영표 선수의 노고와 기여를 기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표는 지난 28일 콜로라도 래피즈와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소속팀 은퇴식을 치른 데 이어 다음 달 15일 한국 팬들 앞에서 또 한 번의 은퇴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주 캐나다 대사관은 10월 30일 메리어스 그리니어스 전 주한 캐나다 대사의 노스 코리아 넥스트 챌린지스를 주제로 제8차 대사관 강사 시리즈를 개최했습니다. 그리니어스 대사는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주한 캐나다 대사,
이후 2011년까지 제네바 유엔 사무국, 제네바 군축회의 캐나다 상임대표 등을 역임한 캐나다의 몇 안 되는 한국 전문가입니다.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은 그리니어스 대사를 초청해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캐나다와 한국의 대북 정책 설명, 최근 북한의 북핵 위험과 도발 행위, 북한 겸임 대사로 재직 당시 평양 방문 경험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망, 북한 방문 사진 공유 순서로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강연에는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 등 외교단과 칼튼대 오타와대 교수 및 학생, 외교안보 싱크탱크 연구원, 정부 인사, 오타와 민주평통회원, 북한 인권협의회 오타와 지부 등에서 130여 명의 청중들이 참석했습니다. 강연을 들은 청중들은 캐나다와 한국의 대북 정책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그리니어스 대사가 평양 방문 사진을 본인의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공유한 점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이기천 주 밴쿠버 총영사가 빅토리아를 방문했습니다. 이기천 총영사는 10월 28일 밴쿠버 아일랜드 빅토리아시를 방문하여 빅토리아 한인회 간부 및 차세대 대표들과 빅토리아 한인회 발전 방향,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같은 날 한국과 관계가 깊은 리치 콜맨 BC주 부수상 겸 에너지 광물자원 장관, 테레사 와트 국제무역, 아시아 태평양 전략 및 다문화 장관, 에메릭 벌크 고등교육부 장관을 면담하고 한국과 BC주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리치 콜맨 BC주 부수상을 만난 자리에서는 한국과 BC주 간 경제 통상 관계 현황, BC주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와 유학생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BC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관련한 한국과 BC주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와트 국제무역 아시아 태평양 전략 및 다문화 장관 면담에서는 한인 사회에 대한 지원 방안을 협의하였고 벌크 고등교육부 장관과는 유학생에 대한 신속한 비자 발급과 유학생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습니다. 10월 29일에는 주디스 구이촌 BC주 총독을 신임 예방하고 한국과 BC주 간 관계 현황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한국과 BC주 간 협력 증진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디스 구이촌 BC주 총독은 향후 한국과 BC주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제12차 세계 한상대회가 31일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광주에서 진행된 이번 한상대회에서는 한 캐나다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캐나다 한상들의 역할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제12차 세계 한상대회 마지막 날 캐나다 한상들은 대회 개최지인 광주 지역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상들과 광주 기업가들이 31일 함께 모여 캐나다 시장 공략을 위한 정보를 나눈 것입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2013 캐나다 한인 상공실업인 총연합회 경제인 포럼 및 세미나입니다. 한국과 캐나다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만든 포럼으로 캐나다 한상과 국내 기업 간 유대를 돈독해 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캐나다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 내 사업가들의 투자 및 수출 관련 질의가 쏟아지며 열기가 넘쳤습니다. 캐나다 한상들은 기업가들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하며 중소기업과 캐나다 간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봉섭 캐나다 한인 상공실업인 총연합회장은 캐나다도 경기 침체로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캐나다 한상과 모국 기업인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현지 정보를 한국 중소기업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신익 목사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수색 활동이 그동안 코키들람을 중심으로 한 트라이시티와 스카이트레인 역 주변 및 노숙인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근 수색팀은 서리 지역을 포함한 밴쿠버 전 지역으로 대상지를 확대해 수색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동안 노신익 목사의 가족과 자원봉사자, 코키틀람 RCMP 등이 중심이 되어 진행해오던 수색팀은 노 목사가 행방불명된 주거지를 중심으로 트라이시티 지역의 다양한 지역에 대해 탐문 및 수색을 해왔습니다. 또한 인근 뉴웨스트와 버나비 지역도 일부 가능성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해왔습니다. 하지만 몇몇 신뢰성 있는 제보 연락과 다양한 경로의 목격담을 근거로 해온 이 지역의 수색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일요일에는 노신익 목사의 아들인 샘 노 씨와 6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밴쿠버 다운타운 이스트와 메인 스트리트 및 전 CN 터미널 앞에서 수색 및 수색 전단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수색 범위를 전 밴쿠버 지역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샘 노 씨는 도심 지역과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지만 수색팀이 출동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속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수색 지역이 확대되면서 이는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수색 지역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직접 탐문하는 작업보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더 중요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노신익 목사 실종에 대한 것과 찾고 있는 수색팀에 대한 연락 방법의 홍보가 더 절실해진 것입니다. 최근에 유력한 제보도 홍보 부족으로 수색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브로드웨이 맥도날드에서 노 목사를 보았다고 제보한 한 여자는 그가 실종자임을 몇 시간 후 포스터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목격 시간과 신고 시간, 그리고 출동 시간이 많은 시간차가 생기면서 노신익 목사를 찾는 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수색팀은 최근 무료 커피를 제공하는 맥도날드와 일부 영업장, 그리고 스카이트레인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 부착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신익 목사의 행방불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 목사의 얼굴, 수색팀의 전화번호에 대한 홍보와 알림이 절실해졌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